자, 녹화 시작하고요. 지금 우리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내용은 교재 18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의 개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 여러 번 해드렸던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전산 세무 2급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 1번 영세율 제도, 면세 제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읽어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세율 제도는 특정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란 뜻 자체가 세율이 0%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영세율이라고 써놓은 거죠. 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매출세액이 0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재화, 용역을 매입할 때 매입할 때는 당연히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부가세액이 없겠죠. 수출할 때는 외국에 수출하는 거니까 당연히 매출세액도 없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완전 면세 제도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영세율을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조세협약에 의해서 수출하는 그 자기네 재화 영역에는 부가세 부과 안 하기로 해놨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얘기를 해드렸던 항목이랍니다. 두 번째, 면세 제도는 특정 재화 용역 공급에 대해서 원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죠. 그런데 여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가가치세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우리는 면세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라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매출세액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안 해준다 그랬죠. 근데 매입세액이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에는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어서 얘를 우리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부분 면세제도 이런 용어로 부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랍니다. 지금 3번에 보시게 되면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영세율 제도의 도입 취지는 결국은 수출하는 사업자들한테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방지하겠다는 얘기고요. 면세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요. 여기 특성상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면세 세금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을 거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회계 1급에 나왔던 영세율과 면세 제도의 설명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지금 제가 같이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가세법에서는요, 이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가 거의 출제가 돼요. 내용은 많지도 않고 내용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시니까 그 다음에 그 영세율과 면세 비교 그냥 보시기만 하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 180페이지의 내용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정리는 이 표 갖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세율 제도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걸로 볼게요. 읽는 건 여러분이 읽으시고요. 영세율 적용 사업자, 사업자라고 한다면 우리 보통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했었죠. 그럼 여기 두 가지는 다 과세 사업자에 지금 해당되고 있어요.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될 수 없죠. 근데 어떤 경우에 된다 그랬어요? 면세를 포기하면 여기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돼요. 그럼 나머지 과세 사업자들은 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2번에 보시게 되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간단하게 뭘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외화 벌이되는 거, 그거 다 영세율 적용 시켜준다. 됐죠? 그 내용들이 거기 수출하는 재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항공기, 외국 항행 용역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 다. 그다음에 여기 영세율과 관련돼서 여기 세무 2급에서요 내년 차후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라는 걸 배우실 텐데 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가 해당되는 게 영세 사업자들은 지금 여기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건 없어요. 근데 이 영세율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부가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우선 영세율 사업자 한번 써볼게요. 영세율 사업자는요, 과세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라고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공급가액도 있고 세액도 있죠. 그죠? 세액이 대신 제로일 뿐이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면세사업자는 아예 세액난이 없어요. 계산서에. 그죠?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요걸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얘는 매출할 때도 매입할 때도 영세율이 적용돼서 매출세액도 매입세액도 없지만 뭐는 제출해야 된다고요? 영세율 적용되어 있는 여기 첨부서류.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때 요거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근데 얘를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가 가산세냐면 0.5%가 가산세예요. 지금 지난번하고 다르게 제가 가산세라는 거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죠. 왜 한다고요? 뭐 있으니까 아주 왜 하겠어요. 그죠? 여기가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부속서류 작성하시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하실 때 가산세를 갖다가 계산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한번 미리 들어보시라고 하나하나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 나와 있네요. 183페이지에 면세 보시게 되면 자, 면세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요 내용을 말씀해 드렸고요. 기초 생필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들, 국민 후생 문화, 여기 면세 품목들 어떤 게 해당되는지 다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죠? 굳이 더 자세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 그래도 세무 2급에서 나온 내용들이 회계 1급 교재들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니까 한 번 정도는 더 읽어보셔야 되고 아직 다 익숙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문자를 보고 정독해서 읽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세 대상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기억에 기초 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게 되면 국민후생, 문화 관련 재화나 용역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주택 및 주택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기억하시라고 그냥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얘기하면 됐었죠. 거의 계산하는 양식 같은 거라든지 면적 한도라든지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그런 것까지 자세히 내지는 않습니다. 뭐 겸용주택 2층 이상인 경우 뭐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리을에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구성요소,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크게 두 가지만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랬었는데 첫 번째는 거기 토지는 대표적인 면세 품목이라고 그랬었고요. 두 번째 금융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었죠. 금융 그러면 금융 안에 뭘 생각하라 그랬었냐면 은행, 그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증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까요? 저술가, 작곡가 뭐 그런 사람들 인적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5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타 재화 용역 그래서 이런 항목들도 지금 다 뭐에 해당된다는 품목들이에요. 면세 품목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비읍에 보시게 되면 조세 특례 제한법상 면세 대상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시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 및 임대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떻게 구분을 해드릴 것이냐 하면 자, 우선 건물을 써드려 볼게요. 이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알 수 있는 용어로 제가 바꿔서 설명해 드릴 뿐이죠. 자, 건물을 갖고 있는데요. 건물을 갖다가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를 해줬는데 얘가 상가인 경우가 있고요. 주택인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건물인데 이렇게 건물이 상가로 구분되는 것도 있고 주택으로 구분되는 게 있다. 만약에 상가라면 당연히 과세예요. 근데 주택이라면 면세라고 그러는데 얘를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 오피스텔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그 임대를 해주는 주체가 지금 과세사업자냐, 즉 일반 과세자냐 아니면 면세 사업자냐에 따라서 상가인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갖다가 내가 공급하는 그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게 되면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일반 과세자. 주택은요? 주택은 면세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용은 사실상 똑같아요. 오피스텔 갖고 있는 거 똑같은 것인데 그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반 과세자라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줬을 때 만약에 40만원이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4만원 같이 받아야지 돼요. 그리고 4만원은 저기 국가에다가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오피스텔에 그 사업 임대해 준 그 주인이 일반 과세자이면 다른 주택에 비해서 부가세 4만원 더 내야 되죠. 즉 이 사람인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40만원이라고 했을 때 돈을 내야 되는 건 44만원을 내야지 돼요. 근데 이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로 되어 있다면, 즉 그 오피스텔이 구분 자체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40만원만 내면 돼요. 그러면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택을 상가를 임대해 주면은 과세, 주택을 임대해 주면 면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가 아니라 얘를 공급, 파는 거예요. 공급이라는 말은 파는데 얘가 우리 국민주택 아시죠?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규모 84 제곱미터 위쪽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규모 이하라면은 면세예요. 그다음에 여기 규모 이상이라 그러면 과세고요. 뭐 당연한 거겠죠? 여기는 면세. 얘를 초과하게 되면 과세. 그래서 더 크다 그러면 과세. 이렇게 품목으로 됩니다. 근데 그 주택을 공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택을 짓는 주택 건설업자 있죠. 국민주택 이하를 짓는 건설업자들한테는 부가세 면제예요. 근데 그 보통 우리 민영주택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민영주택, 즉 국민주택 규모 34평형 이상을 짓게 되면 걔는 과세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금액이 훨씬 더 비싸죠. 30평만 해도 사는데 전시가 없던데. 30평은 되게 넓지 않아요? 아, 내가 등치가 큰가? 근데 시험과는 관련이 없는 말이긴 한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요 작은 장소에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는 이사를 가도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오면 살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건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근데 너무 크면 그것도 뭐 좋긴 해. 저희 여친 같은 경우는 집 큰 거 이제 싫어해. 왜? 청소가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청소를 본인이 직접 하니까 그렇지. 미라로 치워. 걔네들 청소하라고 시켜. 그렇지. 딸내미들 시키든지 저 시키든지. 요즘은 청소를 해도 주로 저희 아이들하고 제가 하는데 그래도 투덜거려. 근데 집사람 눈에서 봤을 때는 청소를 해놔도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바람은 집이 아파트가 좀 있기는 한데 규모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좀 줄여서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때 가서 보자. 지금 국가에서 저한테 좀 월급 주는 날 몇십 년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을 때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튼 근데 집은 저희 여친이 원하는 대로 이사 가니까 근데 지금 아이들이 지금 컸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이나 뭐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 뭐 젊은 요즘 세대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근데 같이 가게 되면 필요하고 아니면 둘이만 하기 너무 크고 그런 아마 애로사항들이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제 연배에 계신 분들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거기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면세 포기 면세 포기 그 니은해 보시게 되면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면세 포기 대상이 세 가지 경우에 면세 포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면세 그 사업자가 영세율 즉 여기 그 과세된 대상에 그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 그거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학술, 기술, 연구단체라고 되어 있죠. 학술, 연구 이런 기술 단체에다가 공급할 때 면세 포기를 할 수 있지 아무 때나 막 포기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 그랬었어요. 디귿 해보시게 되면 면세 포기를 하게 되면 면세 포기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서류 제출하면 끝인데 다만 다시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3년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영세율하고 면세에 대해서 180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또 천천히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시고 우리 여지껏 수업 시작하고 나서 계속 반복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꾸준히 작문 읽는 연습을 몸에 뱉게 해놓으시고요. 187페이지에 확인 예제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론에 관련된 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게 소득세고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죠? 104 얘는 페이지가 221페이지부터네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평가 문제가 총 몇 개가 나와 있냐면 31문제가 나와 있어요. 끝에까지. 해당되는 문제만 정독해서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볼 때 읽을 수 있을 때 이 내용들 천천히 자꾸만 읽어 놓으세요. 세법은 눈에 익숙해지면 좋아요. 자, 여기 영세율과 면세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